진중권 교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진중권 교수는 아니 난 참전하기 싫다. 내가 왜 국민의힘에 참전하느냐. 예.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참지 못하는 거는 거짓말.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래? 왜 내가 한 말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어? 민주당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솔직히 예.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사실 좀 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저희 정치 지도자를 압색하고 소환하고 기소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여태까지 2년 내내 했기 때문에 예.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회와 야당 당사를 또 침탈할지 홍준표 대구시장과 진중권 특임교수. 진중권 교수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쪽과 가깝고 뭐 약간 뭐 관련해서 이름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총선 때 얼치기 좌파와 진중권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 이거 문자 관련된 파문 보니까 그렇네. 진중권 얘기 이름을 딱 짚습니다.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 이런 얘기 꺼내죠. 그러자 진중권 교수, 홍준표 대구시장 나한테 자기 방송 출연해달라고 간청하더니 이제 와서 배신을 한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옛날에 유튜브 방송 홍준표 시장이 했던 때 그걸 얘기하나요? 그때는 뭐 친한 척 친하자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이런 얘기합니까? 라고 또 받아칩니다. 조혁진 변호사. 설전이에요. 난데없이 지금 설전들을 벌이고 있어요. 두 인물이. 근데 진중권 교수가 계속 나서서 지금 이 문자 관련된 이 문자 파동 관련돼서 의견과 어떤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네네. 이렇게 계속 나서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중권 교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진중권 교수는 아니 난 참전하기 싫다. 내가 왜 국민의힘에 참전하느냐. 예.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참지 못하는 거는 거짓말.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래? 왜 내가 한 말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어? 그건 못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얼마 전에는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서도 예. 원희룡 후보가 뭐 거짓말했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무마하려고 지금 뭐 스페인 갔는데 돌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까지 전화를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어디에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요번엔 내가 어떻게 하고 요번에 어떻게 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 분인데. 왜 나를 자꾸 울고 늘어지고 나를 언급하나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난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으니까 그다음 내가 특별하게 바라는 바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기 교수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엄청난 맹공을 퍼붓는데 그 중에서 큰 줄기를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약간 정체성에 대한 공세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치기 좌파와 뭐 같이 뭘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글쎄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뜻대로 통할까요? 이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일관되게 지금 딱 한 사람만 패는 거 아닙니까? 뭐 영화대사로 한 놈만 팬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건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타깃이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선거가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이 소위 얼치기 좌파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금 보수 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이 영남이고 영남의 정체성을 아마 나름대로 호소하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는 봅니다만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따지고 보면 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패배는 사실 중도층을 못 잡았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그리고 예. 중도층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20대 뭐 이런 이제 젊은 층을 못 잡았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의 이런 식의 정치 그러니까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향후 본인도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이 사실
이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면 본인이 가면 대권 도전에 나설 때는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외연 확장을 위한 이 이념적 정체성의 그러니까 그걸 좀 희석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또 오히려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저는 상당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장애 설전 이것까지 또 치워지고 있네요. 후보끼리의 설전을 넘어서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권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까지 참여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죠. 이거 뭡니까? 지금 자해적 행태입니까? 스스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경쟁 정당인 민주당 어떨까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나 보네요. 민주당 관계자의 얘기인데요. 아, 문자 놀라. 이거 전형적인 내부 분열이자 집권 말에나 나타날 법한 현상인데요. 여권 내부는 지금 보니까 변수가 아닌 상수 같아요. 계속 이어지겠네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 자,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더욱 꼴불견입니다. 국정 실패에 대한 성찰과 자성은 없고 한가한 친윤, 비윤 타령만 벌이더니 이젠 영부인까지 소환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이 손튼 만큼이라도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속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까?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 조금 혼란스럽고 뭐 그러면은 저희도 뭐 이렇게 재밌게 볼 텐데 예. 아,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 이럴 때 도둑이 들끓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나라 걱정도 많이 되고 약간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죠. 당혹스럽고 저 특히 개인적으로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유치찬란함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이거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조언을 하신다면요. 예? 조언을 하신다면. 조언을 하신다면은 아니 사실은 솔직히 예.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사실 좀 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저희 정치 지도자를 압색하고 소환하고 기소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여태까지 2년 내내 했기 때문에 예.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회와 야당 당사를 또 침탈할지 그게 좀 두렵습니다. 아, 또 다른 걸 걱정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김철원 교수님.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돼도 이 부작용과 후폭풍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작용이. 뭐 어느 정도 후유증에 대한 후유증은 좀 남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뭐 여소야대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럼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 혁신을 해서 예. 2027년 뭐 정권 재창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보면 보수의 혁신은 없고 지금 배신만 남았거든요. 예. 혁신은 사라지고 배신이라는 프레임만 혁신은 남았잖아요. 없고 그 자리에 배신만 배신이 있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정말 민망하고 정말 오히려 이 그 당권 주자들끼리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우리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전당회에는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 정말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을 재건할 것인지 어떻게 보수 혁신을 할 것인지 그러한 보수의 청사진을 두고 앞으로 당권 주자들이 자기 이제 뭐 이 전당 이 합동 연설에부터는
그렇게 좀 전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김초롱 교수님도 약간 한탄 섞인 약간 바람, 소망을 좀 말씀하신 것 같네요.